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빚이 없고 남하고 비교만 안 하고 살아도 원하는 것들을 가지며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연끌들이 대거 어려워집니다. 꽤 심한 충격을 겪게 되죠. 2025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부도 얘기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20년 전에도 있었고 40년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앞으로의 경기 침체 비슷하죠. 앞으로의 경기 침체는 28년 정도까지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노동력 부족 국가라서 좀 더 성실히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이 힘들지만 더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참혹한 현실을 맞게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 아니면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탐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허언증 환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건물주다 부자다라고 떠들어대며 가시하고 함부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냐? 빚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서 힘들어하고 대출이 안 나와서 무너지는 이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는 절대 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사기꾼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자산이 얼마냐? 현금이 얼마나 있냐? 매월 가동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죠. 앞으로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쓸어 담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욕심이 자신의 이제 존재를 더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스로를 잘 드러내고 스스로를 잘 지켜주는 이 소양은 뭐다? 인내심하고 끈기하고 참을성,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마음들이더라고요.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원리자나 배당이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뭘 해도 꾸준하게 바보처럼 조금씩 늘려가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공부하고 도전해서 충분히 괜찮은 결과를 갖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보다 멍청이다. 그래서 오래오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흥미있게 재미있게 오래 하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똑똑해서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축적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것.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은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래저래 둔천 주공이 10억이 올랐니 어쩌니 이런 얘기 그런 말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지금일 뿐입니다. 언제든 지금이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안 좋은 일이 되려 좋은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건 뭡니까? 확실한 건 지금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필요 없어지면 그런 것들은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물건들을 사들이는 거에 이제 의심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평범한 가정들이 뭐가 잘못했다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경제 생활 방식을 뒤집는 겁니다. 덜 사고 더 저축하고 소유물을 공유하고 고삐 풀린 소비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나아집니다. 강력하고 새로운 경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중독적 소비 줄여야 되고 근검 절약을 최적화하며 더욱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촉진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990년대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났죠. 이제 그때와 같은 기회는 안 옵니다. 1990년대에는 그랜저가 최고의 차였습니다. 당시에는 취준생이란 말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랜저보다 훨씬 더 좋은 차도 많고 기회도 더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은요. 기회가 더 없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다시 살아나고 한국이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죠. 앞으로요. 부동산 시장은 끝물입니다. 많이 침체할 겁니다.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어서 북한을 강제로 개방시켜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잘 지켜봐야 됩니다. 경제 폭망이죠. 경제 폭망.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됩니다. 세상의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내 처지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축적하고 가능을 길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요행 없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진다?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꽤 오랫동안 부동산 거래가 없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고 또 집값이 내려가고 나면 또 사람들이 또 다시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고 그렇게 되겠죠. 사이클이고
하고 순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빚내고 투기하면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600만 그 연끌러들이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나이 먹고 겪으면 회복 안 되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만원, 2만원, 10만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지방정부 이제 부도나고 난리 난다고 하죠. 의정부부터 되게 심각해진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요 사회 전체가 늘어진답니다. 경제가 풍전등화, 투자는 줄어들고 사회 서비스 비용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은요 현금 확보에 혈안이고 앞으로 우린 더욱 힘들어지고 많이 망하고 많이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정부도 돈이 없고요. 다들 힘들게 아마 어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악성폭탄이 터지고 다 뒤집어지고 부동산 시장의 폭발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 안락하게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걸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아둥바둥 살 생각보다 안전하게 살 공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IMF 때도 고금리가 2년 반 지속됐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24, 25, 26, 27 뭐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면요 대검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5명 중에 1명이 적자 가구랍니다. 대출 받아서 집 사서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투기하면서 많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았던 이들이 10억 20억 대출을 해서 집을 왕창 샀더니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IMF 때, 리만 때, 그리고 지금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2013년에 저점을 찍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설마라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2025년에 62%, 2026년에 72%. 이게 뭐냐? 부동산 PF 만기가 돌아오는 비율이랍니다. 2026년까지가 아니라 2026년부터 서서히 시작이 된답니다. 앞으로 5년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겁나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부동산 PF 연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 최대 파산이 시작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불편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이야기를 내 스스로에게 묻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살아갈 거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데? 어떻게 대비할 건데? 라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내 자신에게 물으며 앞으로를 또 대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상입니다.